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내가 배우는 것이 실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흥미가 높아질 것 같아요. 사실 재밌겠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도구 안 쓰면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기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법도 좀 학교 내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교수법이 네. 지금 AI가 주어지면 전 시스템 자체가 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칠판에 저희가 뭘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종이를 쓰는 이런 시스템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는 있긴 하지만 AI가 주어졌을 때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자체가 아주 시스템적으로 저는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변할까요, 선생님? 일단 보셨듯이 수업을 저희가 칠판에 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개념화해서 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개념들이 도구를 통해서 알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AI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명확한 데이터들을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되니까 네. 수업의 변화가 시스템적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네. 이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X와 Y의 어떤 그 값을 구해서 우리가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모른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숫자를 대입하면 그게 이제 막 그 지금 우리 얘기했던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딱 증명되고 딱 증거되면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수학의 어떤 그 맛이라고 할까? 묘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아닌가 봐. 네, 이제 AI를 사용하다 보면 AI 최대의 장점은 왜 AI가 필요했냐면 시간 단축입니다. AI를 우리가 만들게 된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돈을 세는데 저보다 기계가 첨처에 세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저보다 더 늦게 하고 틀리게 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AI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현장에서 전에는 문제를 냈을 때 그걸 들어가서 채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AI를 적용을 하면 뭐가 냐면 즉각 피드백이 옵니다. 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옛날 교수법으로 똑같이 AI를 활용하기는 안 됩니다. 학생 스스로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활용 가치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 AI가 적용이 되면 네. 학생들이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호원 선생님이 직접 그 지도하는 교실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부용고등학교. 여기가 미래형 수학 수업을 진행한다는 교실입니다. 오늘은 그 함수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친구들이 만든 동영상인데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한번 보자. 각자 노트북으로 친구들이 만든 동영상을 보고 그날 배울 수학 개념을 익히는 것으로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으로 먼저 접하고 수업을 하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이해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1대1로 짝을 지어 답을 맞추어 보기도 하고 각자 선생님이 되어서 이해한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한 개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지금 해결하는 그런 수업인가요? 역함수를 배우는데 교사의 수업이 없고요. 아, 예.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주면서 이제 해결하는 스스로가.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수업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학생들. 어느새 교실 앞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 막바지에는 항상 이렇게 교실 앞에 모여 그날 배운 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누가 어떤 문제를 맞히고 틀렸는지 다 기록으로 남고 정답 발표가 바로 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학을 풀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지?
신기하네. 아, 오늘 공부했던 걸 피드백을 해서 게임으로 이제 아, 진짜? 네, 와. 이토록 긴장감 넘치는 수학 수업이라니. 오늘 처음으로 1등한 범경 학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이런 독특한 수업 방식 덕분에 수학에 흥미를 느끼게 된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친구가 잘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예. 네, 거의 50점대 학생인데 이 저기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번 학기 넘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제 수학 성적이 한 60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아 정말로? 예, 아니 싫어요 이건 진짜.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동기유발이 되다 보니까 네, 저로서는 참 좋은 보람된 네,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수학 수업은 수업이 끝난 후 더 빛을 발한다는데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풀이한 모든 내용은 데이터로 기록되는데 선생님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뭐가 어려워? 기초적인 막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수학 용어 같은 거? 막 상수함수, 어. 합성함수 이런 그런. 1대1 된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친구는 격투기를 하는 친구인데요. 수학을 포기했다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진짜요? 네. 우와. 선생님은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싶은 선생님의 바람을 AI 시스템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뭔가 틀린 걸 저장해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니까 저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저를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계시구나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있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AI라고 하는 그 기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AI를 활용하는 쪽에서 접목이 된다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수학과 더 가까워졌다는 학생들을 찾아왔는데요. 뭘 하는 동아리인가요? 메이커라는 수학 동아리인데 메카트로닉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일단 차체에는 최대한 트러스 구조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바퀴에는 기하학을 넣어서 좀 보기에도 좋게 만들려고 했어요. 응급구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 건데요. 기획부터 설계, 완성까지 모두 다 학생들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수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는 수업 같고 실생활에서 쓰이니까 또 진짜 수학이 필요하구나.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수학 수업. 앞으로도 미래형 수학 수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수업 현장이 고등학교인데도 거의 초등학교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도 나왔지만은 개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그 내용들을 또 보완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맞춤형 교육, 개인화 교육에 좋은 어떤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아니,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수학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겠구나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었던 이런 이제 AI를 이용한다든지 실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컨텐츠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기본적인 원리인 함수라는 역함수라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해 나가는 교과 과정이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이제 영상을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장 학생님이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해주시는 어떤 그 위치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학습자의 수준, 흥미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잘 맞추셔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좀 흥미롭게 다가가기 위해서 게임 형태로 마지막에 퀴즈를 맞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퀴즈를 맞추면서 아이들이 성공감이라는 것도 맛볼 수 있고, 그러면 한번 내가 풀어서 맞추게 되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고, 선생님께서 학생 개인 데이터를 모으셔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수학 클리닉 형태로 상담을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개별 지도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기 수학이 흥미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선생님 만나고 싶어서 온 건 아닐까요? 그것도 굉장히 동기부여 되겠죠? 어떻게 해서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수업을,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좀 무겁잖아요. 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것 같고, 근데 수업을 좀 가볍게 들어가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학생들은 별도로 이렇게 해주니까 격투기를 하는 친구가 수학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영상에서 나왔던 그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그죠. 그 수학을 진짜로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간혹 가다가 9학년에서 이제 난 수학 포기할란다 이런 학생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런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통해서 뭐 수학 게임 앱이라든가 보충 자료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런 이학습터라고 하는 그 영상 콘텐츠도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조금 학생들이 흥미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특히 아까 함수 말씀하셨잖아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함수입니다. 특히 역함수 같은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사고 체계를 보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이해가 빠르는 건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뭐다는 걸 개략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그걸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걸 개념을 파악해서 받아들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와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놀이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실수하고 그다음 잘못하고 그런 게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친구의 생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시도하고 실패도 하고 트라이 앤 에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갖게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사실 시험 하나 딱 보고 나서 그 결과 점수만 갖고 그저 평가할 뿐이었는데 저렇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맞춤형이 되니까 학습표가 또 이 결과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뭐 개인 맞춤형에 계속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갔는데 수학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을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이 어떻게 그랬죠? 그래서 밤에 계속 남았었죠. 밤에 계속 남아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한계점이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 게 AI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기서는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나면 모든 데이터들이 개인별로 문항별로 다 엑셀 파일로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과 어떤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 하고 학생들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신뢰를 하게 되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학용 데이터가 시간과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또 접근성도 좋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주어지니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수업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수업을 제가 만족을 못 하는데 이 수업은 학생들하고 저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우리 장 박사님, 두 분 선생님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에듀테크를 통해서 수학 교육을 정말 흥미
있고 또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 정말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은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수학 선생님들도 모두 다 수업을 잘하고 싶어 하세요. 음. 네, 그 요구가 강하세요. 그런데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뭐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라 그러면 선생님들 매일 남아서 야근하셔야 되죠. 그런데 수학 내용 중에서도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전달해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수업의 효과가 더 높은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보편화되고 좀 일반화되도록 선생님들께 직무 연수를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사례 나눔을 통해서 한 선생님의 연구 결과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있죠. 네. 예,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 이 부족한 부분이 뭐고 어떤 측면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뭐 교육청이라는 데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선생님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일단 각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태블릿 PC라든가 예. 그런 무선 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적 여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되고 있는데 그 물적 여건에 들어가야 되는 컨텐츠, 뭐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뭐 실제 AI 뭐 학습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었을 때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까지 닿아야지 이게 교육이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같은 문제도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걸 이렇게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조금 부족한 그래서 조금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하고는 싶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앞으로의 어떤 뭐 수학 지금 이 관련된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갖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이 미래의 이 수학 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어디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AI가 발달을 할수록 또 데이터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수학 교육의 본질을 계속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수학만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도덕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좀 수학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엄청난 데이터 안에서도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 안에서도 본질적인 수학을 까먹지 않고 같이 좀 미래의 수학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학 교육 시스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장님은 어떻게 가치를 어디에 또 줘야 될까요? 재미인가요? 당연히 재밌어요. 아, 예. 그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계화되고 사람이 더 물질 만능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걸 안 씁니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AI 시대가 더 발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상상력과 추론입니다. 추론 능력.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건가? 그렇죠. 그럼 얻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얻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라고 하는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 기술의 핵심이 되는 거는 먼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을 거고 그 찾을 것을 컴퓨터로 하여금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수학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더욱이 수학의 활용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 AI 기술이 그러네요. 수학하고도 이렇게 밀접하게 진짜 수학의 미래는 영원할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 아니 당연히 영원한. 아니, 왜냐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진짜 생각할 때 AI 나오면 뭐 다 연상일 텐데 뭐 수학이 필요할까 했는데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와, 이 수학이 진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고 더 그 범위가 확대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수학 교육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 교육이 연산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서 수학으로 내 삶을 보느냐의 문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솔루션을 수학의 입장에서 봐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 능력이 아니고 네, 이런 시각에서 저희가 본다면 수학은 뭐 영원하죠. 네, 그렇군요. 미래의 수학 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공학적인 도구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학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언어인 수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좀 더 넓은 세상을 수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 수학 교육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이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미래교육 플러스지 않습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미래학자가 아닌 이상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닥칠지 저희도 모르고 학생들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는 수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학 교육이 미래형 수학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어떤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말씀 그대로 향이 나는 그런 학문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 좀 와닿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라는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학 교육이 사실 지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사람 교육이 돼야 되고 사람 교육은 결국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 교육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수학을 통해서 얻으려면 수학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직접 느끼는 방식으로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학이라는 교과 자체가 거부감을 갖고 있고 어렵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어떤 과목과 연계해서 수학을 접하게 되면 거부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수학 교육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아이들의 삶,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문제와 연결이 되면 수학이라는 과목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수학은 우리 삶의 언어여야 된다.